선생님이 은솔이 오면 다시 은솔이 오면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갈 거라 이번 주 내일 내가 이제 내일부터 그러니까 시험 대비 들어가는 걸 숙제로 주겠지. 네. 이번에 똑같이 PM하고 김포구 부교재에다가 이번에 마침 다행히 김포구가 올림포스가 하나가 돼서 올림포스를 이제 내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잘 된다 싶어서 올림포스까지 할 거고. 네. 4호고는 경주는 가서 유형서 하나 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올림포스 이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숙제만 안 밀리게 잘 해봅시다. 알았지?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래서 내일 내가 지금 그래서 진도를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나가는 게 목표거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나가면 함수의 그래프 풍선대로 따지면은 104쪽이 될 거야. 104쪽까지. 오늘 증가함수까지 하면은 내일 그때급수랑 그래프 하면은 막 딱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일 수업을 내가 볼 때 그래프까지 가려면은 한 3시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 2시 반에서 좀 쭉 길게 쭉 수업한다고 생각하고 옵시다. 알았지? 네. 그리고 너기출은 지금 시점이 좀 애매해졌는데 그냥 내가 실제로인데 너기출 시점이 좀 애매해. 너기출은 시험 끝나고 다시 좀 봅시다. 너기출은 시험 끝나고 다시 보는 거로 해서 풍산자 83쪽에 로대 정리. 평균값정리랑 로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평균값정리랑 로베 정리가 일단 나와 있는데 이제 로베 정리를 좀 먼저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로레 정리는 롤이라는 수학자가 이제 만드는 정리가 되는 거고 로레 정리의 응용이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죠. 둘 다 시험에는 사실 별로 그게 중요하진 않아. 좀 미안한 얘기지만 미분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고 조금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심화미적분에서는 우리 지금 미분 초창기에 미분계수의 정의랑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는 걸 몇 번 봤었잖아, 그렇지? 이 심화미적분에서는 마찬가지로 심화미적분에서도 다양한 함수들을 가지고 미분계수의 정의랑 도함수의 정의를 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는데 수투에서는 다양한 함수를 주로 다루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인수분해로 쉽게 해결돼. 근데 심화미적분은 그렇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거든. 식의 변환이라든가 함수의 변환을 통해서. 그래서 그때는 이 롤의 정리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 정확하게 이해하면 몰라도 돼. 전혀 너희는 쓸 일이 없어. 쓰고 싶어도 너무 문제가 다 쉽게 풀리기 때문에 이걸 쓰기 전에 문제가 풀려버려 쓸 일이 없거든. 롤의 정리랑 그 샌드위치 정리를 같이 짬뽕해가지고 극한값 계산을 좀 쉽게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수트에서는 이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건지만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볼게. 자, 룰을 좀 우선 전제 조건이 있어. 함수 fx가 전제 조건이야.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 AP에서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것만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간.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냥 우리 산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수학을 하고 싶은 거니까 선생님이 영어로 하나만 얘기하면 닫힌 구간을 얘기할 때는 다시 연속을 얘기할 때는 꼭 닫힌 구간으로 체크를 해줘. 왜냐면 연속성을 얘기할 때 여기를 열어주면 끝에를 열어주면 이 끝에서 연속이다를 말하기가 애매해져서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연속이기 위해서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함수값이 존재하고 같아야 돼서 여기 끝에를 여기를 열어주면 여기서는 자극하는 계산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연속은 닫아줘야 돼. 예를 우리 방금 막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생산자 83쪽을 피면 되고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열어줘야 돼. 반드시 열어줘야 돼. 왜냐면 끝을 닫아버리면 이쪽에 좌미분계수를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선생님이 x는 a라고 나올게. 그래서 x는 a에서 우미분계수는 존재하거든. x는 a에서의 좌미분계수를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애초에 x는 a에서를 생각 안 하게 열어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열어도 좌미분계수는 생각 못 하잖아요.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냥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이게 수학이야. 열었어. 이렇게 있어. 여기 열려 있어. x는 a에서는 그러면은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럼 어디를 생각하면 되니? a 직전을 생각하면 되지. 네. 자, 내가 a 직전을 잡았어 이렇게. 여기다 a 직전이야. 그럼 a 직전에 우미분계수는 생각할 수 있지. a 직전에 좌미분계수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거야 이게. 내가 a의 직전을 잡았지만 쪼개서 요 사이를 또 볼 수 있다고. 그치. 수학은 실수는 수직선을 꽉 채우고 있지. 꽉 채우고 있어. 내가 아주 미묘하게 하나를 딱 잡고 그 다음을 딱 찍었어. 그리고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이 둘 사이에도 숫자가 무한 게 들어있다. 맞아? 내가 A 직전을 찍었어. 그치만 더 기술이 좋은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이미 무한 개의 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또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치? 수학과 하면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냥 너무 외우지 말고 미분 가능성을 열어주고 연속을 닫아주는 이유가 이런 수학적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양 끝값이 같아. FA는 FB이면 FA랑 양 끝값이 같으면 F'C가 0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미분계수가 0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이게 뭐 안 써도 돼. 푼서에 나와 있어. 별로 막 그렇게 쓸만큼 중요하지도 않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림으로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해. 그림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다. 옆에다가 할게.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조정되어 있는데 x는 a에서의 함수값하고 x는 b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거. 이게 같으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지금으로 치면 여기. 그렇지. 여기도 있지. 얘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곳이 적어도 한 개 존재한다. A, B 사이에.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FA, 그러니까 A랑 B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3이라고 생각해봐. 올라갔으면 다시 내려와야 되지. 내려갔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지. 네. 봐봐. 올라갔으면 같아지기 위해서는 다시 내려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선생님이 앞으로 가다가 뒤로 왔어. 앞으로 가다가 뒤로 왔어. 그럼 반드시 어떤 구간이 존재할까? 잠깐 멈추는 구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맞니? 내가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려면 찰나의 순간이라도 잠깐 멈춰야 돼. 올라갔다가 내려오려면 잠깐 멈추는 곳이 필요하다는 거야. 변화가 0이 되는 거. 멈추는 곳이. 이게 사실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의를 갖고 있는 정리인 거거든.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곳이 필요하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려면 잠깐 멈추는 곳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롤의 정리의 의의다. 그래서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각 함수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곳을 찾으시오. 그럼 그냥 뭐 찾으라는 거야? 미분계수가 0인 거 찾으라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 거지. 모의고사 수능에 낼 수 있겠니? 죽어도 깨도 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내신에 나오는 정도가 전부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화기 접근에서는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데 수투에서는
아무 찾아도 쓸모가 없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은 조금 난해할 수 있지만 문제로만 따져보면 사실 전혀 어려운 게 없다. 그래서 바로 문제를 볼게요. 선생님이 예전에 20대 초반에 진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열정은 있는데 엄청난 그 막 열정만 가지고 있던 시절, 열정만 가지고 있던 시절에는 내가 이제 막 대학교 다닐 때야, 심지어 대학 다닐 때니까 얼마나 내가 할 말이 많겠는데. 우리 교수님이 나한테 이제 수업 시간 해주니까 여기를 막 1시간 동안 수업하는 거 아니야. 애들은 와 여기 진짜 중요한가 보다 싶은 거지. 이해하기에도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맛이 가. 근데 막상 시험에 안 나와. 선생님이 대충 하고 넘어간다기보다는 그냥 필요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이유가 너희가 그 정도만 알길 바라기 때문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만약에 나온다면 너무 고마운 문제인 건데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냥 주어진 구간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달라. 노래 정리를 만족시킨다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분 개수가 0인 C를 찾으라는 거지. 없어서 방식. 미분 개수가 0인 걸 찾으라는 거지. 좀 미안하지만 문제는 너무 쉬워진다. 우리는 F'X가 2X-4인데 정확하게 표현해볼게. 얘가 0인 지금 구간이 0하고 4 사이니까 이 사이의 값을 찾으라는 거지.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 등호 있으면 안 돼. 등호 없어야 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경기값이 나오면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그냥 x는 이가 답이 되겠지. 그럼 2번도 그냥 바로 할게. 어렵지 않으니까. F'X는 미분하면 이거 고백 미분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 미분 연습 많이 해야 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야. 앞에 거 미분하고 이거 합성하면서 미분이지. EX만. 2 그대로 내려오고 안에 그대로 써주고 안에 있는 거 섭섭하니까 미분할 건 1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1이 되겠네. 이게 되겠다. 우리는 또 얘가 0인 1하고 4 사이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발 전개하지 말고 이대로 인수분해 합시다. x-1을 묶고 2x-8 x-1이니까 3x-9 이렇게. 얘가 0 되는 거는 x는 1 또는 여기 따로 나오고 3이 될 텐데 1은 경위값이니까 빼줘야 된다. 이런 거에 늘 낚여서 틀린 애들이 꼭 나오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다. 다음 넘겨서 평균값 정리를 보세요. 평균값 정리는 노래 정리의 의무이야. 그러니까 노래 정리는 양 끝에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쓰는 거였는데 이게 달라도 성립이 하는구나를 찾아낸 게 이제 평균값 정리가 되는 거지. 자, 얘도 똑같이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 함수 y는 fx가 똑같아.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에서는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해. 평균값 정리는 그러니까 로레 정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로레 정리를 포함하고 있는 정리거든. 로레 정리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집합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볼게. 로레 정리를 포함하고 있는 정리. 평균값 말 그대로 기울기야, 기울기. 기울기 얘기하는 거야. B-A분의 FB-F. 이게 이제 A에서 B까지의 평균값, 기울기가 되겠지. 로레 정리는 얘가 뭐가 되는 거니? 로레 정리 얘가 뭐가 될까? 둘이 같으니까 0이 되겠지? 로레 정리는 얘가 그 기울기가 0일 때고 얘는 그냥 기울기가 되는 거야.
요거는 F'C인 X는 C가 마찬가지로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정이에요. 이건 사실 이제 그림으로 보면 훨씬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 선생님이 함수를 이렇게 자, 이거 x는 a고 이거 x는 b. 예전에는 좀 고지식 할 때는 평균값 정리를 FA랑 FB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한꺼번에 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와 B를 연결한 요 기울기, 이 기울기가 되는 거지. 얘가 A, FA에서 B, FB까지의 기울기가 돼. 이 기울기랑 같은 거.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랑 기울기가 같은. 여기쯤 이렇게 하나 있겠지. 얘는 여기도 이렇게 있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점이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지금은 이제 두 개나 존재를 하지. 이게 그냥 평균값 정리야. 그럼 얘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끝이. 그럼 평균값 정리 양 끝의 기울기랑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곳을 찾아달라. 그래서 뭔지만 알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다.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근데 내가 불편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를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네한테 필요한 정도만 일부러 얘기하고 싶은 거야. 괜히 머릿속에 과잉으로 정보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 때 괜히 쓸데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 필요한 만큼만 보고 가자. 그래서 자, 얘도 158번 문제를 바로 보면 자,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0하고 2 사이에서 될 테니까 왼쪽에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0,F0 처음이니까 얘만 좀 써볼게요. 0,F0 2,F2까지의 기울기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2-0분의 제가 처음이니까 한 번만 자세히 쓸게. F2-F0 요거는 F'C 0보다 크고 2 사이의 값을 찾겠다. 요걸 찾겠다는 거지. 그럼 요거 그냥 바로 계산할까? 얘가 2가 되겠지? 그리고 F'X는 이렇게 쓸까? F'X는 2X니까 얘가 2가 되는 걸 찾으면 돼. 이거 찾으려고 했지. 그래서 X는 1이 돼. C는 1이라고 쓸 거야. 방법만 알면 너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바로 한번 써볼게. F'C는 이거 미분하면 C로 쓸게. 3C 제곱 플러스 2가 되겠지. 이거랑 0에서 3까지의 평균 변화 3-0분의 3 집어넣으면 33이네. 요거 찾으면 되겠다. 그럼 얘가 11인 거 찾으면 되니까 C 제곱 3 C는 뿔마 루트 3이 나오는데 어디 사이의 값이어야 돼? 0하고 3 사이의 값이어야 되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지. 그래서 뿔라드 루트 3가 여기는 약간 쉬어가는 시간이었다. 선생님이 증명은 너무 좋고 믿어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증가감소를 해봅시다. 이제 어떻게 보면 미분을 이제 배운다고 생각을 할 텐데 오늘 연술이 왔으니까 다시 한 번만 좀 얘기를 하면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거야. 다음 주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갈 건데 다음 주 9월 7일인가? 네, 맞아요. 9월 7일부터 시험 대비를 들어가는 얘기는 오늘 내일 내일 9월 1일 날 숙제를 내주겠지. 그래서 우선 1차로 항상 했듯이 PM으로 한번 점검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요거 나 딱 2주에 끝낼 거야. 아주 간단해. 4단원이야 단원이. 일주일에 2단원씩 하면 2주면 딱 PM 끝나지.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바로 김포고 부교재랑 부교재 그 모의고사 그거랑 그다음에 유형서 요것도 딱 내가 볼 때 2주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이때 선생님이 욕심을 좀 하나만 부릴 거거든. 이건 이제 강제는 아니고 자율로 사실 그 아니 유형서는 얘기하네. 올림푸스 나는 올림푸스 유형서가 마음에 들어요. 요거를 내가 이제 자율로 줄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 김포고 모의고사랑 올림푸스만으로는 문제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 유형서를 가지고 조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당연히 각자 학교 교과서들은 좀 챙겨야 돼. 각자 학교 교과서도 선생님이 뽑아서 줄게. 뽑아서는 하나씩 줄 테니까 각자 학교 교과서도 좀 잘 챙겨놓고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내일까지 그래프를 끝낼 거야. 사실 그래프가 끝나면 뭐 최대 친구가 됐건 방정식 도대체 활용이건 다 끝나는 거거든. 미분이 끝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프를 끝낼 거다. 그러니까 내일은 딱히 끝나는 시간에 경기를 두지 않고 왔으면 좋겠다. 아마 근데 내가 볼 때 내일 많이 해야 3시간이면 끝나. 쌤, 저희 그럼 너기출이랑 너기출을 원래 그래서 좀 애매해져서 시험 끝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내일 너기출을 챙겨. 쌤은 언제까지? 쌤도 내일 시간? 쌤 시간이 내일 불러. 오늘 너네 그 제 시간에 지수밖에 안 와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못하는 거야. 쌤 시단계 다 가지고 있지? 네. 오늘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오늘 이거 나 증가감소 끝나면서 시간 나오면은 쌤도 좀 오늘 볼 수 있으면 좀 봅시다. 그래서 너기출 내일 혹시 모르니까 가져와 보고. 그래서 우선 증가감소 요거 먼저 해봅시다. 네. 자, 우리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이니?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다. 그래서 함수의 증가감소를 배우는 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준비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차함수 모양을 하나만 이렇게 그려놓을게. 이렇게 그려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은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니? 그렇지. 점점 우리가 이제 항상 기준이 오른쪽이야. 이렇게 가는 게 기준이야. x가 점점 커질 때가 기준이 되는 거지. x가 점점 커질 때 함수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렇지?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인데 x가 점점 커질 때 함수가 점점 작아진다. 즉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어. 이렇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걸 우리는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정의했고, x가 커질 때 함수값이 점점 커지는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함수가 증가한다라고 정의했어.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이건 너무 중학생다운 표현인 거죠. 혹은 1차 함수에서나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가한함수 혹은 그 뒤로 확장을 시켰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나갈 거냐, 감소와 증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라는 건데,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거지. 그냥 감소하는 구간은 어느 점을 잡던지 간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 오른쪽 밑에 향. 음수야. 그렇지. 오른쪽 아래 향하고 있어. 네. 모든 곳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예요. 그럼 요걸 정의로 삼아서 우리는 f 프라임 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증가하는 곳은 모든 곳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다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오른쪽 위를 향하고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그래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증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지. 여기 선생님이 추가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증가함수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보면 증가함수라는 걸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이제 1학년 때부터 한 번씩 했던 얘기인데 증가함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그냥 증가함수가 있고 단조 증가함수라는 게 있어. 감소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냥 감소함수가 있고 단조 감소함수가 있는데 단조라는 게 뭐냐면 너네 그 단조롭다 할 때 그 단조거든. 단조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니? 지겹다라는 거잖아. 약간 계속된다는 뜻이란 말이야. 단조 증가함수는 증가가 계속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단조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야. 이건 좀 이렇게 할 거야. 그럼 왜 얘네들을 구분하냐? 만약에 함수가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어.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야? 단조 증가함수. 증가함수라고 부를 거야. 잠깐 멈췄다가 증가하는 것도 증가함수라고. 이건 근데 단조 증가함수는 아닌 거지. 이 둘을 막 엄청나게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증가함수는 잠깐 멈춰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증가함수의 정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소하지 않는 함수야. 자, 이제 이게 잡혀 있어요. 이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야. 구분을.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워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워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증가. 예, 정의부터 먼저 해볼게요. 증가의 정의와 감소의 정의. 함수가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정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x1보다 x2가 x1보다 커. 요거이면 이게 증가의 정의야. 그럼 감소는 거꾸로가 되는 거지. x2가 큰데 이게 감소의 정의야. 여기 등호가 붙으면 될까 안 될까? 그 등호가 붙으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아까 말한 건 구분해야 돼. 증가 함수는 멈춰도 돼. 이건 지금 증가 함수 감소함수 얘기가 아니라 상태를 보고 싶은 거야. 상태를 볼 때는 등호가 붙으면 안 돼. 왜냐면 만약에 fx1이 여기 있고 fx2가 여기 있어. 이렇게 우연히 같아.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증가하자. 이걸 지금 증가나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럴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등호가 빠져야 돼. 등호가 빠져야 돼. 내가 이 말을 하면 너네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냥 일부 내가 그냥 갈색으로 쓸게. 갈색으로. 함수가 증가한다 라고 하면 이걸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x1, x2가 x보다 큰데 여기 내가 지금 등호를 집어넣었지. 요거일 때 우리는 증가한다고 이땐 넣어줘야 돼. 이때는 보통 넣어줘.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는데 보통은 넣어줘. 내가 일부러 갈색을 쓴 이유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을 테스트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라는 거. 이거는 몰라도 돼. 근데 이제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이 다음 건 구분해야 돼서 그래. 자, 그럼 이제 우리 함수가 증가하면 x1보다 x2이고 x2일 때 fx2가 fx1보다 크면 증가로 정의를 했어. 이렇게 정의를 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걸 이제 구분해야 돼. 미분하고 이제 연관을 지어줄 때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f 프라임 x가 0이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해. 우리 방금 확인했지. 접선 이루기가 다 양수니까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이면 fx는 감소한다고 얘기하겠지. 자, 봐봐. 이제 잘 따라와야 돼. 멘탈을 잘 잡고. 지금 이 첫 번째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미분계수가 양수면 거기서 증가하고 있고 미분계수가 음수면 감소하고 있어.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면 미분계수가 0인 걸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네. 미분계수가 0인 걸 감소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상태를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선생님 일부러 주황색으로 이걸 쓸게. 주황색으로. 만약에 함수가 증가하려면 증가이기 위해서는 함수의 상태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 등호를 넣어줘야 돼. 등호가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 답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렇지? 여긴 등호가 들어가야 돼. 마찬가지로 함수가 감소이기 위해서는 영보다 작거나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참 어려운데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러니까 증가함수는 사실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는 거잖아. 근데 증가한다는 일종 구간에서만 증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면 증가함수. 혹은 뭐 일정한 특정 구간에서만 증가하기 위해서도 0 등호를 넣어줘야 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랑 똑같아. 내가 너희들한테 자, 세 번째 테스트를 볼 건데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라고 얘기했어.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러면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점수가 줄어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만약에 80점, 90점, 90점 이렇게 받았어. 그러면은 내 말에 부합한 거지. 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렇지? 오르다가 잠깐 멈춰도 떨어지지 않은 거야. 아까 내가 이 증가함수의 얘를 뭐라고 불렀지? 감소하지 않는 거야. 증가함수는 감소하지 않는 거야.
증가이기 위해서는 감소만 안 하면 된다. 함수가 증가인 상태이기 위해서는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0이 되는 구간은 있어도 된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y는 x세제곱이야.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얘는 지금 모든 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x가 0일 때 f'0이 얼마냐면 0이야. 그렇지. 이 순간적으로 잠깐 0이 되는 공간이 생겨. 계속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됐다가 증가한다. 하지만 얘는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고 있어. 잠깐 0이어도 증가하고 있다. 잠깐 0이어도 증가하고 있어. 자, 왜 여기는 등호가 없고 여기는 등호가 있냐를 그러니까 수학으로 설명을 해볼게. 산수가 아니라 고등학교 산수가 아니라 수학으로 설명을 해보자고. 선생님이 미분적분, 극한도 마찬가지고 미분적분도 그렇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한 번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찰나의 순간을 보는 걸까? 구간을 보는 걸까? 증가한다, 감소한다는 찰나의 순간을 보는 걸까? 구간을 보는 걸까? 그럼 내가 이렇게 너네 얘기해볼게. 너네 성적이 올랐니 떨어졌니는 시험 하나를 가지고 생각하니 여러 개를 가지고 생각하니? 하나. 그래, 여러 개를 가지고 생각하니. 하나를 가지고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 시험이 적어도 두 개를 봐야 시험 점수가 올랐네 떨어졌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다시 그럼 증가랑 감소는 찰나의 순간을 보는 거야? 구간을 보는 거야? 구간을 보는 거야. 근데 미분계수는 어떤 거지? 찰나의 순간을 보는 거잖아. 그럼 이 둘을 정확하게 1대1로 매칭할 수 있을까? 매칭할 수는 없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가 f'A가 3이 나왔어. 양수야.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 A 근방, 이게 수학이거든. 어려운 말이야. A 근방, 이걸 네이버우드라고 부르는데 이웃이야. 이웃. A의 주변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f'A가 3이야.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어. 이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라고. 다시 천천히 따라와. f'A가 3이 나왔어. 양수가 나왔어. 네. 함수 fx가 x는 A에서 증가한다는 틀린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틀린 말이야. 한 점에서 증가한다는 게 어딨어? 그래. A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해야지. 근데 이거를 고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 그럼 네이버우드부터 가르쳐야 되잖아. 네이버우드가 수학과 애들이 왔을 때 처음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게 네이버우드. 네이버우드 근방이야. 근방을 뭘로 정의하냐면 이 A라는 숫자에 엡실론보다 작고 엡실론만큼 큰 곳이야. 엡실론 맞아. 그 이렇게 2를 뒤집은 것처럼 생긴 이게 엡실론이거든. A의 네이버우드라고 하면 A에서 엡실론만큼 뺀 거에서 A에서 엡실론만큼 더한 거야. 이걸 근방이라고 불러. 그럼 이 엡실론은 도대체 뭐냐? 그럼 처음에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엡실론은 굉장히 작은 수야. 굉장히 작은 수라고 가르쳐. 근데 이 엡실론이 가끔은 무한대가 돼. 무한대가요? 지 마음대로야. 봐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여기다 A를 잡았어. 그러면 A에서 증가하고 있을까 감소하고 있을까? 자, 정확히 A 주변에서 A 근방에서 증가하고 있을까 아니면 일정할까를 생각하면 우리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겠지. 이럴 때 엡실론은 내가 요만큼 잡은 거야. 요만큼. 아주 살짝 잡은 거지.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걸 내 멋대로 막 잡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A를 막 이렇게도 잡을 수 있어. 엡실론을 막. 내 마음이야. 여기서 이제 애들이 멘탈이 나가.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가르쳐?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그냥 퉁쳐서 가르쳐. 그럼 이게 구분이 안 돼. 왜 씨 여기 등을 넣고 여기 등을 안 넣어? 이 얘기가 된다. 그럼 잘 봐봐.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다라고 말하는 거 사실 정확하게 하면 x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x 주변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여기서 지금 x는 a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니? 솔직히 그렇지 않잖아. 그래.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면 이것도 증가한다고 말해볼 수 있다.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 등호가 빠져줘야 되는 거야. 여기 등호가 빠져줘야 돼. 그럼 얘는 거꾸로야. 함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감소만 안 하면 되는 거거든. 이게 달라. 이게 좀 뉘앙스의 다름을 너네가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여기서 지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멈췄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이게 찰나의 순간과 금방의 차이거든. 이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야 돼. 내가 그 병주한테 병주야 학원 오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 근데 병주가 저 뛰어가고 있어요 라고 나한테 사진 한 장을 보낸 거야. 근데 이게 진짜 뛰다가 찍은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찍을 수 있니? 뛰는 신용을 하고 여기다 찍어줘. 이러고 찍었어요. 이러고 찍었어. 이렇게 찍었다고 쳐봐. 봐봐. 너무 물린데 수학은 물리랑 똑같으니까 어떤 게 병주가 뛰는데 내가 그 찰나 순간 딱 찍었어. 사진으로 봤을 때 병주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지. 잠깐은 0이 될 수 있어. 잠깐은 0이 될 수 있지만 그건 뛰고 있는 상태야. 그게 있는 거야. 잠깐은 0이 될 수 있어. 근데 뛰고 있는 건 맞다. 근데 병주가 뛰고 있는 신용우라고 사진을 찍었어. 그걸 나한테 보냈어. 저 지금 뛰어가고 있어. 근데 병준이 지금 멈춰있지. 그걸 뛴다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이거라고. 뛰는 신용을 하고 있는데 멈춰있어. 0이야. 그걸 뛴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뉘앙스의 차이인 거야. 근데 너는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진짜 너무 어려운 게 답이 달라지잖아. 답이 달라져. 등호가 있고 뭐가 답이 달라져. 그래서 문제에서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거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이거야. 이게 순서의 차이야. 이렇게냐. 문제에서 함수가 증가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하면 이건 거지. 이건 거야. 쌤 지려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문제에서 답을 낼 수가 없어. 근데 미리 내가 조금 너네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 너네는 거의 대부분 7, 80%의 문제를 요걸 풀게 돼. 근데 문제는 너네 풍선제 봐봐. 다 등으로 빠져있거든. 교과서에도 등으로 다 빠져있거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근데 갑자기 답엔 등호를 왜 안 넣냐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요? 응. 미쳤네. 그러니까 들들이 맛이 가는 거야. 뭐야 너네? 들들이 맛이 가는 거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맞아. 너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는 미분의 포커스를 맞춘 거야. 미분의 포커스를 맞춰서 미분계수가 이러면 증가야. 미분계수가 이러면 감소야. 왜냐면 미분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증가감소를 배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증가감소를 물어보고 미분을 이용해서 풀게 하니까 거꾸로 되게 되는 거지 문제를. 완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을 안 해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너네는 전혀 모르겠지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얘기를 한 게 이거 하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거야. 이거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이러면 맛이 간다고. 근데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너네 증가함수는 잠깐 멈춰도 돼. 이 얘기를 나올 때마다 한 이유가 맞아. 증가함수는 감소만 안 하면 되는 함수야. 잠깐은 멈춰도 돼. 를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온 거지.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가면 된다. 몇 번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이 두 너에게는 이게 쉽게 딱 잡힐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내용은
증가표가 될 텐데 좀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면서 증가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지수야, 강재현 쌤 이거 몰라. 내가 확실해졌어.